대형주 실적 발표한 종목으로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묻혀있긴 하지만 지금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에요. 그쵸? 네, 실적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한 강세죠.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어서 카카오는 뭐 개인 투자분들께도 많이 익숙한 종목이어서요. 뭐 기업 분석을 한번 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좀 느껴진다고 하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불식시키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또 고가를 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나온 그 실적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4분기 영업이익은 794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비로는 무려 1700% 급증입니다. 1700% 급증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수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실적이 나오는 이유는 전년 동기에 이제 워낙에 영업이 부진했을 때, 워낙에 이익이 부진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이 1조 원인 기업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5억 원 났다고 해보세요. 엄청 조금 난 거예요, 그렇죠? 간신히 적자 모면한 건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500억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시총 1조인 기업의 영업이익 500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예요. 그렇죠?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전 비해서는 100배 좋아졌잖아요. 기사에서는 100배 좋아졌다고 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호재가 돼서 주가를 밀어 올리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걸 바로 기저효과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전년 동기에는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1700% 급증했어요. 매출액은 8672억 원으로 전년비 28%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통틀어서 3조 원. 작년 매출 3조 원. 네. 완전 거대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죠. 보통 이제 1조 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중소형 기업을 탈피하고 중견 기업 이상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1년 매출이 3조 원대를 넘어선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기업의 반열로 들어간 거죠. 수치상으로는 당기 순손실이 나오긴 했어요. 영업이익까지는 플러스인데. 하지만 이게 이제 멜론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이라든지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플랫폼주죠. 플랫폼을 직역하면 정거장. 정거장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플랫폼주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라는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SK텔레콤 이런 업체들이 플랫폼주죠. 그러면 그 정거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한두 개만 잘 만들어 놓으면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카카오톡은 국내 이용자가 5천만 명이 육박합니다.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많이 써요. 그럼 이 누구나 쓰는 카카오톡의 수익 구조 한두 개만 잘 붙이면 어때요? 효과는 꽝충 뛰겠죠. 정거장에 붙이는 광고는 광고비도 비쌉니다. 왜? 효과가 좋으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요. 카카오의 광고 중에 톡비즈라는 광고가 있는데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채팅 목록이 있거든요. 그 채팅 목록에 띄우는 광고가 바로 이 톡비즈 광고입니다. 카카오톡 채팅창을 보시면은 이제 채팅창 상단에 광고가 노출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적게는 한 두세 번에서 하루에 10번까지도 보통 사람들이 확인을 해요. 5천만 명이 하루에 10번씩 보는 공간에 광고를 한다? 그 효과는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단가도 비싸죠. 이 톡보드 광고가 일매출 5억 원 달성해서 매출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 카카오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선물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자주 씁니다. 지인들 생일일 때 카카오 선물하기로 선물하잖아요. 근데 가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격이 거의 정가예요. 비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써서 선물을 해요. 왜? 간편하니까. 간편하잖아요. 따로 선물하려면은 지인의 주소를 알아서 배송을 보내거나 해야 되는 선물 고르기도 힘들고
근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들어가시면 선물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선물하는 거 엄청 쉬워요. 결제만 하면 띡 가잖아요, 바로. 그쵸? 그런 편의성 때문에 카카오 선물하기가 높은 선물 단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성화돼서 작년 4분기에 카카오 선물하기 거래액이 전년비 40% 넘게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도 쓰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월 이용자 수가. 월 이용자 수가 600만 명을 돌파한 거예요. 단순히 가입하고 활동하지 않는 이런 사람 말고요. 지금 시중 은행 앱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 플랫폼이 너무 강력하니까 뭘 갖다 붙여도 이제 엄청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게 성과만 낸다면.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한 접근성으로 빠른 가입자 확보를 하는 거죠. 앞으로 예금, 적금, 대출 상품 여러 가지 영업하겠죠. 특히 최근에 카카오페이 증권이 출범하면서 그 카카오톡이 이제 주식 거래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마 조만간 카카오톡으로 주식을 사고 파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카카오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부분의 성과는 나죠. 대표적인 게 카카오 택시 많이 타시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기대감 높고, 또 카카오가 한진칼 지분 1% 보유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제가 한진칼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만 경영권 분쟁 때문에 또 급등했잖아요. 이 카카오가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카카오의 호실적을 만들었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충분히 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외국인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게 52주 신고가니까 가격 부담은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약간 가파르게 신고가를 때리는 종목은 여기서 이제 수직 상승하지는 않고 눌림을 주거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엔 눌림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눌림 이후에 재반등하면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이 앞자리 2를 2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이 높은 기업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런 신고가 종목을 만약에 매매하신다면 손절가를 좀 짧게 잡는 게 좋아요. 낙폭과 대 대형주는 아주 길게 가져가면은 저평가 흡수되면서 수익이 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물론 최근에는 낙폭과 대 대형주가 잘 올라가지도 않는 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카카오같이 이렇게 신고가를 때리는 종목은 손절선을 3%에서 5% 짧게 잡고 만약에 접근하시면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카카오 실적 발표했고 주가도 좋기 때문에 간략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카카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 잘 염두하시고 관련된 기사 내용도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